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1.1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2,500선을 오늘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무려 28포인트, 거의 29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가량 올라갔지만 그래도 700 위를 상회하고 있다. 곧 있으면 이제 720선도 뚫을 수 있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당연히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오늘의 상승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앞으로 얼마나 연속성을 주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6만 원 선도 뚫어내고 다시 한번 또 주가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어땠는지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시황은 뭐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연말에 코스피 PBR 0.8배, 환율 1,470 이제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주죠. 이번 주 제가 이제 그 지수 랠리, 그다음에 주도주는 반도체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어떤 쪽을 말씀을 드리냐면 쇠술은 쇠부대.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그동안 이제 그 약간 이제 테마성 종목이라던가 개인 종목 중심의 코스닥 종목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고 있고요.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의 이게 주도 흐름 종목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처럼 만약에 그 테마주라던가 이런 작은 주식을 만약에 하신다면 1월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잘 가듯이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던가 큰 주식 중심으로 그러니까 펀더메탈,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서 이제 펀더메탈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자, 뭔가 이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디를 중심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은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미국 새벽에 마감된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으로 훈풍이 불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좋았고 반도체랑 조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올해 들어가지고 1월 2일을 제외하고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랬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 최근 수개월 동안. 그리고 특히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2,600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악재는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만 잠깐 띄워주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일정별로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별로 매매하시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섹터는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녁에 나오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그리고 금요일날 나오는 실업률 요거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에 대한 이벤트도 살펴보도록 하겠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엔비디아 가는데 뭐 반도체가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은 속담을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박병주 매니저님도 오늘 또 여기 결에 맞춰서 속담을 준비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속담이 아니라 그 직설화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박병주 매니저님 직설화법이죠. 네. 그래서 그 직설화법으로 2025년에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강할 것입니다. 이야. 강할 것입니다가 의지의 표현이죠. 의지의 표현인데
저도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미국 주식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작년 연말까지는 미국 주식을 이제 하면, 우리 개인들 뭐 속된 말로 찍었다 하면 먹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이 뭐 아이온큐나 양자 컴퓨터나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좀 중소형들이 많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그런 반면에 미국이 어제 나스닥이 한 1.5% 이상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2024년 국장이라면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땠나요? 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근데 삼성전자가 거기를 치받고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개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팔란티어 이 주식이 또 많이 빠졌어요. 어제.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오늘 470만 주 샀어요.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샀거든요. 그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는 거를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한국을 샀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2025년에는 이제 우리 그 서학개미 여러분들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네.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먹을 게 엄청 많다. 제가 그거를 우리 스치면 상한가에서 네. 많은 메뉴를 드릴 테니까 한국장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은 웰컴 투 코리아 코스피와 코스닥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박범주 매니저님, 네네. 제가 뭐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닌데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네네. 오늘까지 보면 글로벌 증시 통틀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강한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줄 평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특이점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씩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개장하기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는 쉽지 않겠다 오늘 시장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시장이 마감되고 나니 이게 뭐야? 삼성전자가 오늘 3%나 올랐네? 놀라셨을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이야기 좀 해보자면 영업이익이 6.5조. 대체로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7조 원이었던 걸 생각한다면 6조 원은 일단 영업이익 쇼크다라고 우리가 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 젠슨왕의 이야기 어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거론을 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삼성전자도 들어간다. 잘못된 보도였다라고도 인정을 하면서 삼성전자 그래도 주가가 올랐나? 아니면은 지금 또 이제 젠슨왕과 이야기를 해서 HBM은 삼성전자의 HBM 성공을 확신한다라는 이런 코멘트 때문에 올라간 건가? 오늘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주된 이슈였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변주 매니저님,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영업이 6.5조. 네. 일단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오늘 제가 개요만 먼저 실적 개요를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그 매출액이 이제 잠정 실적입니다. 진짜 실적은 이제 1월 말에 나오는 거고 매출액이 75조가 나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조 5천억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요 SK 하이닉스보다 못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직전 분기 3분기보다 무려 30%나 줄어들었고요. 매출액도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도 5%나 감소해가지고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그 부정적인 요인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그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사들은 원래 그 7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그 7조도 굉장히 그 적은 수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회해 가지고 6조 5천억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증권사 평가들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인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제 수량으로 한 460만 주 이상, 금액으로 본다면 2,700억 정도.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전체적으로 2,200억을 샀는데 삼성전자를 2,700억 정도 샀다는 것은 나머지를 500억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샀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삼성전자는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율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서 그 달러를 기준해 가지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브라질의 레와라입니다. 레와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달러를 제가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때 장대 양봉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는 기대감. 그러면 이제 포괄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또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정책을 한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돈이 쏠렸기 때문에 미국 그 국채도 사고, 미국 국채도 10년물이 지금 4.68%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채가 훨씬 더 수익률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또 몰렸겠죠. 그리고 또 미국 주식도 지금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PBR이 지금 40배입니다. 삼성전자가 0.9배거든요. 그러면은 애플은 그만큼 비싸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돈이 온통 몰렸는데, 자, 올해 1월달, 올해 연초를 보시면, 자, 브라질의 레와라가 가장 그 신흥국가, 그런 달러하고 대치되는 그런 화폐인데, 지금 작년 4분기 때 굉장히 레와라가 브라질이 망한 것처럼 약했단 말이에요. 왜? 이제 브라질도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강세잖아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도 작년 4분기 약세를 보였어요. 요거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관세를 매긴다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강세거든요. 그러면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브라질 레아라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 돈들이 미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나서 이제 그 저평가된 신흥국으로 온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소화입니다. 멕시코 페소화도 거기 보시면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약세를 보였죠. 이것도 이제 관세 문제가 얽혔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음봉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국제적인 이제 돈들이 미국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신흥국가,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짐바브웨하고 비슷하게 지금 저평가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가령 애플이 PBR이 40배인데 삼성전자가 0.9배거든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국제적인 회사가 0.9배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그 삼성전자를 지금 최근에 6개월 만에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그런 관점은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돈을 쫓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는 신흥국가, 그 대표적으로 한국인데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먼저 타깃으로 찾지 않는가.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은 일단 오늘 영업 적자,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최근에 신흥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이 약해지고 오히려 좀 한국을 사는 돈들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박병주 매니저님 이걸 강조해 주신 거는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주 재료가 반도체라기보다는 한국을 샀다가 더 큰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네. 환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환율을 얘기했다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퉁을 쳐가지고 한국을 사기 시작했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이제 달러가 약세고 신흥국가 화폐가 강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더 다양하게 앞에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달러가 다시 강해진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디테일하게 시간이 된다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의 주된 이 상승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은 한국을 산 자금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하나 추가한다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재성 재료가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악재가 나왔으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안 좋았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갤럭시 S25에 마이크론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발언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오늘 삼성전자만 2,600억 넘게 샀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샀던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매수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수물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워낙 저평가다 보니까 네. 지수물 관점에서 접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장의 특징적인 점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수물 관점에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특히 HBM 관련 종목 위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반도체 그 HBM 테스트 쪽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YC였는데 오늘 YC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HBM 특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 외에도 전통적인 HBM 강한 종목들,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의 초점은 뭐 최근에 제가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초점은 여전히 HBM에 조금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는 오늘 삼성전자 악재가 다 반영됐다,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사실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왔던 적이 없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올해 들어서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도 1월 2일 날 하루를 빼고는 4거래를 연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매크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네.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바닥이라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재료가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네.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연속성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호재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아까 이제 백인현 매니저는 젠슨왕의 오늘 코멘트 삼성전자에 대한 거, 삼성 HBM 성공 확신한다,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 백인현 매니저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는 믿음을 주는 코멘트가 되지도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오늘 젠슨왕의 코멘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잭슨왕이요?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이제 인사치레 그냥 멘트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 멘트. 네. 그러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HBM 지금 밸류 주는 거는 아직도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저력이 있으니까 뭐 지금 아직 뭐 바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뭐 이렇게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 경쟁 그 기업 대비해서 조금 약간 뒤처졌다. 이게 이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에서 어쨌든 뭐 이전에 되게 강자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좁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동무대라고 봤었는데 마이크론도 이제 진입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도 곧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곧 진입을 하게 될 것 같고,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지금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문형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굉장히 많을 거고요. 특히 이제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 쪽에
거래 관계는 상당히 좀 밀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주문형 반도체에서 어떤 성과를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좀 부진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 박병주 매니저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젠순환 코멘트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저 양반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보셨어요? 저는 이제 쟁순왕이 메인 1시간 연설 때 그거를 포인트로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마이크론 칩을 어제 나온 얘기. 그러니까 그 칩을 넣었다는 그거하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다시 좋게 본다. 그 말은 약간 정치적인 멘트고요. 첫날에 발표했을 때 저는 이거를 좀 중심에 봤습니다. 특히 로봇에 관련된 플랫폼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토르라는 플랫폼인데 결국은 이제 그 로봇에 들어가는 플랫폼 코스모스가 이제 휴머노이드 반도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도체 내외에 들어가는 칩이 또 어떤 칩이 들어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이 AI에서 학습용이냐 추론형이냐. 그 다음에 그걸 추론 넘은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그렇게 발전되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 AI용 칩이 학습용으로 됐는데 이제는 추론형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잠시만요. 근데 네. 왜 이게 추론형으로 나오는지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젠순환 코멘트 해석이라서. 왜 나오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2020년 말에서 2020 초는 주로 채팅형 AI 이렇게 했습니까? 요거는 학습이었어요. 그게 발달이 되고서 추론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추론을 로봇도 자기가 작업을 하려면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와 연관을 지어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키워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이제 만들어 달라는 회사가 맞게끔 주문형으로 하는 칩을 만들지 않습니까? HBM을 결합시켜가지고. 근데 엔비디아 거 GPU는요, 그냥 범형입니다. 범형.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써라. TSMC하고 서로 TSMC가 패키징해서 만들어주면 그거를 생각 없이 쓰는 단계인데 앞으로 AI 같은 경우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네.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또 아까 젠순왕이 첫날 연설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HBM 시장은 확장이 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HBM3E가 다음에 이제 HBM4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비약을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시장은 당장에 6개월 후를 보는 게 아니고 내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를 예측을 하고 가지 않겠는가. 그때 가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HBM3에서는 좀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HBM4에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 왜? AI가 이제는 학습에서 추론이고 추론에서 다음 단계가 이제 뭡니까? 에이전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이 HBM도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3E에서 4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HBM 소부장도 그만큼 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들도 관련주들이 많이 갖지 않는가. 저는 좀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돌아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HBM4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뭐 젠슨왕의 코멘트들 삼성의 HBM의 성공 확신 이런 거는 이제 현재라기보다는 좀 올해 말 아니면은 HBM4가 도래할 때쯤에 그때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네네. 지금의 이 굴욕들을 모두 좀 씻어내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보지 않을까 그 밸류를 지금 삼성에 줘야 된다. 주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조금만 네. 첨언하면요. 네. 젠순왕이 마이크론 칩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미국 어떤 그 비판적인 시선. 아, 알겠습니다. 너무 잘 나가지 않느냐. 네. 미국도 좀 챙겨주라.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좀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밸류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이제 맛을 본다고요. HBM은 원래 SK하이닉스가 잘 만들었는데 HBM4는 갑자기 삼성전자가 잘 만들까? 이런 걸 되게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3 이 8단을 퀄텍스 통과할지 말지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봐요. 이미 올해부터는 HBM4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 바로는 HBM4도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HBM4로 접어든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점유율 캐파를 확 늘려간다. 이거는 네.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메인이 되고 그다음 마이크론이 따라가는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HBM4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HBM3 이 8단도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수율 중요할 것 같고 일단 HBM4 현재로서는 어떻게도 봐도 일단 객관적인 수치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호근 매니저님도 어떤지 생각을 들어봐야겠죠? 저는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왜 외국인들이 샀냐.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질문을 다시 갖고 와서 지금 하신다고요? 왜냐면 그 지금 예. HBM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HBM 그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엔비디아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는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 경원에도 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을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안 좋다면 앞으로는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고, 지금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식을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 국면을 바닥으로 지금 보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49.3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요 PMI 제조업 지수는 반도체랑 상당히 좀 사이클이 연관성이 좀 크고요.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원익 QNC라던가 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봤던 잣대로 HBM만 계속 보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삼성전자 속에서 전반적인 반도체의 업황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업황의 변화에는 뭐가 있나요? 네? 중심이. 업황의 변화의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업황의 키워드는 사이클이죠.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렇게 한없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재고 수준을 보시면 7, 8주로 지금 상당히 재고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예측하기를 1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지금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는 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시장을 계속 주도하는 흐름은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HBM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뭐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씨름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반도체 업황 시장을 좀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뭐 이제 TSMC부터 해서 엔비디아도 지난밤에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반도체 시장도 그렇겠거니 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랐어요.
근데 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한미반도체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SK하이닉스와 같이 올라가는 커플링하는 현상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은 되게 좀 짬뽕이 된 흐름들이라서 이거 지금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은 소폭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은 버티고 나머지들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TC 본딩 장비를 SK하이닉스랑 현재 마이크론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제가 카테고리별로 올랐던 종목들을 쭉 보면 과거 HBM이 급등할 때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제가 스치면 상한가에서 소개해드렸던 PSK 홀딩스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특히 HBM 하면 원래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HBM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눌려 있어서 못 올랐던 종목들, 이들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한미반도체나 PSK 홀딩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어차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다 같이 무너집니다. 너무 바닥에 있는 종목 찾지 마시고 많은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종목들,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과거 HBM 대장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은 어디가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테크윙이랑 PSK 홀딩스를 항상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제가 두 종목이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무방에서도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PSK 홀딩스는 반도체 칩을 적층할 때 마이크로 솔더볼이 칩과 칩 간에 본딩을 해야 되는데 그 리플로 장비를 PSK 홀딩스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HBM을 검사 장비 업체, HBM 검사 장비를 큐브 프로브라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사의 모두 퀄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큐브 프로브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과 PSK 홀딩스가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일단 과거를 봤을 때도 지금이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PSK 홀딩스와 테크윙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SK하이닉스를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 제가 준비한 자료 PTP 그 두 번째 부분에 거기가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그 다섯 번째 있는 SK하이닉스 실적을 두 개 상호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PTP 자료는 PTP의 그 TP와 같이 있는 그림입니다. 예. 거기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거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그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에 올린 그 실적 보고서인데 예상치인데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그 올해 30조로 봤어요. 30조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38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실적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있는 PTP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SK하이닉스 실적 볼게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올해 32조입니다. 2조가 더 많아요. SK하이닉스가. 근데 물론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그 증권 애널리스트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똑같은 애널이 아니죠. 그리고 2026년에는 45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역전을 하게 됐군요. 자, 그러면 지금 SK 이제 저는 이제 숫자로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다는 거죠. 말씀드린다는 건데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내년에는 더 많습니다. 영업이. 근데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오늘 아마 145조일 거예요. 삼성전자는 한 340조가 넘을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훨씬 많죠. 많지만 단순하게 영업이익률로 본다면은 지금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ROE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 그분이 ROE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ROE가 30%가 제조업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과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10%도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단순 숫자로 놓고 보고 시가총액을 사고 비교했을 때 시청자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스치면서 상한가를 작년에 연말에 특히 한미반도체, 테크잉,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강조를 했어요. 뭐 저점에서 거의 한 30% 이상 올랐는데 지금도 SK하이닉스는 저는 싸다. 물론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을 퉁으로 쳐서 들어온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고 그렇지만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근데 대본에는 유진테크 써 있는데? 지금 그런가요?
제가 지금 너무나 SK 하이닉스가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유진테크 이 회사도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네. SK하이닉스, 유진테크 둘 중에 어디가 더 좋다고 보세요? 제가 본다면 지금 당장 내일 산다. 당장 내일 산다. 탄력은 유진테크가 나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니까. 더군다나 네. 그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이 900억이 넘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정동정 장비라 홀대를 받았거든요. 네. 이런 회사 많이 올라가. 예,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가로치고 유진테크도 같이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ISC 말씀드릴게요. ISC, 그렇죠.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유리기판,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비메모리. 이 모든 걸 다 아울 수 있는 거고 올해는 지금 유리기판이 좀 상당히 핫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SKC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ISC가 유리기판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오랫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부진했던 것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도 또 이제 브로드컴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이제 CES로 인해서 업앤다운이 좀 있었습니다. 젠슨왕의 한 발언들 하나하나가 우리 시장에 롤러코스터를 좀 만들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젠슨왕이 또 이제 양자 컴퓨팅은 실용화, 상용화 하는데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 불을 뿜던 양자 컴퓨터, 양자 테마 관련주들이 이 한마디에 오늘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자, CE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모았지만 재료 소멸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는 것들이 여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먼저 일단 CES 안에서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인현 매니저님은 양자 컴퓨터 이야기할 때도 테마로도 좀 무섭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테마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로써 양자 테마는 끝났다고 보시나요? 일단 양자 테마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끝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주가를 보면서 제가 투자를 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단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상용화 시기가 어느 정도 임박하면 사실 단순 테마로 보기 힘든데 기존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 상용화 시기를 2030년으로 봤었는데 지금 오늘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20년 더 후로 보고 있으니까 네.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며칠 전부터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을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을 아침 8시에 해드리는데 그때마다 미국 쪽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차익 실현에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이오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되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 섹터가 바닥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 올라오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향후 전망이 좋아서 투자한 것도 있지만 막상 투자하려고 하니까 주도주가 없어가지고 대안 투자로 테마로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도 테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올랐던 양자 테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겁니다. 네. 오히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차익 실현해서 반도체나 바이오 바닥에서 매집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 주식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른다면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일단은 노려볼 수 있다.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테마가 이제 끝물이 좀 다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이나 박병주 매니저님 네. 혹시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여담으로 오늘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장팀께서 제가 간단히 이제 요새 아이온큐가 많이 급락하더라고요. 젠슨왕 이분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려면 20년 후에 된다고 했더니 급락했다 하니까 그분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0주를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더라고요. 아이온큐를 갖고 있는데. 예, 분장실에서.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제가 장가하는 또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기 2차 전지가 고점일 때 네. 그분들이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그 주식을 안 하셔요. 근데 갑자기 2차 전지를 여쭤보시다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파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뒤로 고점을 쳤어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네. 이번에 젠순환 그분께서 20년 후에 이제 상용화 된다 가지고 시간에서 16% 빠졌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그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리게티 컴퓨팅이라고 그 종목이 0.5달러에서 20달러까지. 네. 석 달 만에 엄청 갔죠. 아, 그쵸. 예. 그리고 또 실적이 안 나고요. 그냥 그럴 것이다. 이제 미국은 그런 뻥이 좀 심합니다. 네. 미국은 그 예를 들어서 SMR 관련주들도 그 뉴스케일 파워도 실적이 네. 안 난데도 6개월 만에 10배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양자 컴퓨터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세론 당기지 않는가. 예. 그래서 국장으로 오세요. 국장으로. 네. 한국장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복만이만이님께서는 고점 판독기 크크크크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박병주 매니저님이 분장실이든 미용실이든 가서 주식 얘기가 나온다. 그럼 그건 이제 고점이다. 우리 딴에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양자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볼게요. 두 분 이따 입장이 또 같기 때문에. 이호근 매니저님, 그러면은 반면에 오늘 양자가 떨어지지만 유리기판은 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부터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SKC에서는 게임 유리기판의 실물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나는 기분이 들고 오히려 여기가 이제 주도주, 성장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멀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유리기판이 오늘 좀 많이 부상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SKC 앱솔리스 이번 CES에서 그 유리기판을 공개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CES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유리기판, 그리고 뭐 노본 뭐 이렇게 지금 CES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미국에서 이 종목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도 꼭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근데 이제 유리기판을 얘기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유리기판은 지금 우리 기업이 잘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분위기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조선주를 강조했던 이유도 뭐냐면 조선주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유리기판도 지금 SKC 앱솔리스가 지금 가장 이 부분을 지금 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텐베거를 찾는다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런 업종에서 본다면 지금 CS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여러 지금 노번 뭐 여러 AI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 종목군이 바로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유리기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리기판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아니면 CES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종목을 통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CS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되는 거는 유리기판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SKC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그 SKC를 이제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SKC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시장이 개화되는 가장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그 분야가 바로 유리기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게 이제 새로 시작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또 여기서 가장 선두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그 종목 언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건 그 기업이 뭐가 있냐? 그게 바로 SKC죠. 그래서 제가 이제 SKC 듣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왜 이 SKC를 봐야 되는지 이게 배경 설명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뭐 단순하게 뭐 이 종목 지금 유리기판 종목들은 여러 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펀더멘탈로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쪽은
SKC가 중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박변주 매니저님 여기서 CS 우리가 주목할 종목 또 봐야겠습니다. 네. 오, 특이하게 또 대본을 보니까 네.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네. 번째에도 토픽 종목이 왜 SK 하이닉스죠? 제가 이제 그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세 번째 준비한 자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리기판 하시니까 네. 그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유리기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유리기판이에요. 네. 제일 위에 게 SK 앱솔루트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왼쪽 게 삼성전기입니다. 그 제일 오른쪽 아래가 인텔 것 유리기판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요 유리기판을 누가 씁니까? SK 하이닉스가 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를 계속 이 종목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의 애플을 팔고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팔고 있죠. 그럼 누구 사겠습니까? SK 하이닉스를 사겠죠. 삼성전자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시가총액이 전체 미국에서 5%를 못 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조금 심하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좀 선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먹고 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삼성전자하고 앞선다 그렇다면 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앞으로 300조도 좀 앞으로 먼 얘기지만 네. 너무나 좋다. 그런 예.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진짜 좋구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에도 SK 하이닉스고요. 참고로 세 번째 특이점은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거거든요. 대본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기도 과연 SK 하이닉스로 써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PPT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임박했습니다. 지금 PPT 보시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SKC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전기, 최근에는 LG노텍도 뛰어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PT 보시게 되면 2025년 상반기 시양산 들어가고 올해 하반기부터 대량 양산에 준비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뛰어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을 이제 상용화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서는 생각보다 상승 사이클이 지금은 단순 테마로 급등 후 조정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추후에는 유리기판 쪽에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SKC랑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검사 장비 그리고 관련 그쵸. 종목들의 밸류체인 종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그래서 얘기 다 해주신 거죠? 네, 삼성전기랑 SKC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다음에 SKC라는 것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기하게 참 대본대로 많이들 안 가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CDMO부터 신약까지 이제 우리가 또 CES가 끝이 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등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또 마냥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심 종목들은 또 되게 또 하락한 하루였고 특히나 지수는 오늘 종목은 올라갔는데요. 외국인들이 또 오늘 제약바이오를 많이 팔았거든요. 이 수급에 대한 해석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약바이오 조금 좋아지나 했더니 다시 또 위기가 오는 건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호근 매니저님, 네. 오늘 뭐 HLB부터 해서 유한양의 뭐 다양하게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제약바이오 지금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미국 국채금리죠. 국채 금리?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금리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봤을 때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다행인 게 2023년부터는 제약바이오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어느 정도 좀 발더듬하는 네. 이러한 제약바이오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체 그 발목을 잡는다면 그때는 그 제약바이오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 철저히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이 올라오려면 이 금리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미국의 그 나스닥 바이오 생명 지수가 한 2점 몇 %까지 올랐다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확 오르면서 윗꼬리가 확 달리면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JP 모간 헬스케어가 이제 개최가 되니까 요 기대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꿈틀꿈틀한다면 그때는 바이오를 전체를 보면 안 되고 철저히 어떻게 해요? 네, 개별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종목으로 보면은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플랫폼에서 기술 수출 이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청생법 등 좀 이벤트들이 좀 다양하게 분파가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느 하나 섹터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전체 바이오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되나요? 예, 개별 그 종목의 그 기업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유한양행이 상당히 돋보였죠. 유한양행 오늘 뉴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타그리스보다 더 좋은 지금 그 결과 탑라인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이 제약바이오를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좋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 직접 괜찮았습니다. 맞아요. 4분기 실적 안 좋은데 요 4분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좋아진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공장 투자하느라고 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어떻게 접근하냐면 제약바이오 공부를 해야죠. 종목에 대해서. 각 계정별로. 예. 거기서 크게 약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네. 그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지. 예. 뭐 CDMO가 좋으니까 CDMO 해볼까? 이거는 전체 섹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종목의 진짜 좁게 미세하게. 그러니까 숫자가 네. 나오면서 성장성이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하나 이쪽이 좋고 이쪽이 좋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저한테 물어봐 준 거죠? 예.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비만 치료제 좋대. 지금 네. 비만 치료제 사야 돼. 그다음에 뭐 네, 그다음에 그런 게 지금 아니라. 이제 곧 JP 모건 헬스케어니까 뭐 이제 기술 수출되는 종목들 사야 돼. ADC 봐야 돼.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은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네.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뭐 재무제표 보고 네. 모멘텀 개별 모멘텀은 어떤 게 있고 각계격파를 좀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동성을 보지 마시고 펀더멘탈 보자. 오늘 비만 치료제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이제 수급에서 이게 펀더멘탈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펀더멘탈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펀더멘탈로 보자라고 네. 오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약바이오 지금 펀더멘탈 볼 때입니까? 아니면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는 좀 기대감, 모멘텀으로 좀 이렇게 수급으로 쫙 올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다 보니까. 일단 펀더멘탈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제 기존에 잘 갔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향후에도 잘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느리게 가져간다라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박스권 바닥을 어느 정도 상향 탈출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거든요.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모두 같이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비만 치료제 CDMO 관련 대장주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해도 괜찮다. 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갈 때는 뭐 의료 AI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카테고리별로 순환매 도는 관점이 조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테마만 뭐 매수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즘에는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방망이 네. 짧게 잡고 오늘은 만약에 CDMO 관련 종목이 튀면 그 종목 팔고 또 다른 종목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뭐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충분히 기회의 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큰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 안에서 좀 테마성이 강하게 짙게 그리고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종목 보자. 테마의 초기인 이 진단키트. 지금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코너 또 준비하고 있는 혜린 아나운서가 올해는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엄청 아팠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 진단키트 이런 쪽의 대응 전략은 지금 내일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제가 진단키트를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그런 질문이 들어오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이럴 때는요,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주가가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왔나 제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의 그래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거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면 가격이 저점이 한 달 전에 얼마였습니까? 2,26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죠? 3,72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10%만 더 오르면은 더블이거든요. 두 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호재성 뉴스, 즉 중국에서 전염병이 급심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세 개 병이 동시에 그냥 뭉쳐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를 대라 말을 붙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색깔을 칠한 그 부분에서 상한가를 치는 명분을 만든 거예요. 명분을. 그리고 나서 보시면 올려놓고 지금 갭 상승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그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네. 이 저점에서 매수한 누군가는 그 뉴스를 이용해서 좀 팔아먹고 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그렇게 인식을 하시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재료성 종목에 내가 말려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대응 전략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이제 각계격파로 해서 개별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잘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들어가 볼게요. 자,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 번째 특이점 탑픽 종목도 SK하이닉스일까요? 이제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하겠습니다. 바이오닉스. 삼바입니다.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CDMO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CDMO라는 거 뭡니까? 약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공장을 지어서 기획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회사한테 공급하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제 전 세계 CDMO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지금 강자는 세계적으로 론자라는 회사인데 로슈를 인수할 예정이죠.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을 완성하면은요.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 능력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CDMO 회사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네. 실적은 현재 론자가 가장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능력을 봤을 때는 능력을 보고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제가 중요한 그래프를 이번에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주가들이 보통 2배를 가더라고요. 예전에 아모레 퍼시픽도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2배 갔었는데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차트를 가리켜서 제가 뭐라 부르냐면 20주에서 60주의 N자 패턴이죠. 20주에서 60주의 20월선에서 60월선의 N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N자로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패턴이 됐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빨강색 선 보이죠? 자, 60월선입니다. 이게 60월 애우세요. 다 같이 애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20월선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개가 만났잖아요. 어떤 모양인가요? N자. 이렇게
N자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N자 패턴을 나오게 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15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삼성바이오가 이런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즉 코리아의 제약바이오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예. 물론 삼성바이오도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제약바이오 현재 봐야 할 토픽 종목은요? 예, 저는 이제 향후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향후 현금 창출 능력이 돋보이는 기업은 단연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DC 플랫폼 쪽에서 국내 최강자인 리가캠 바이오 두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오늘 알테오젠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뭐 또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아까 네. 계속 막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펀더멘탈도 봐야 되고 네. 지금 종목 막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안 된다. 어떤 종목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뭐 이따가 제가 이제 탑픽 종목에서도 이제 설명 좀 드리겠지만 지금 탑픽 종목입니다. 지금 예. 탑픽이시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예. 예. 바이넥스를 왜 보냐면 이 종목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현금 창출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막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는 이런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좀 잘 보신다면 올해 아마도 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넥스까지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탑5 넘어가기 전에 채팅 좋은 게 올라와서 하나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겸둥이 이모님께서 저녁 방송은 오늘 처음 보는데 너무 웃기고 즐겁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박병주 매니저님,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님, 백인현 매니저님 모두 큰 활약을 해주셨고 오늘 SK하이닉스 상당히 또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채팅 올려주셨으니까 저희 채팅도 자주 읽어드리고 또 소통하면서 방송 진행합니다. 항상 자주 와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특별한 탑5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